자, 이거 마저 보고 끝 강의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셨는데 그 프리 어셈블드 유닛, 그러니까 이제 모듈화 시키는 거죠. 모듈라이즈.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공법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셀 모션. 베셀 모션은 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크루드 스테빌라이제이션 프로세스가 아니고 세퍼레이션 프로세스가 아니고 어쨌든 그래비티가 영향을 주는 그런 이퀴먼트들을 우리 중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그니피컨트 이펙트, 레스 이펙트, 미니멀 이펙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고 탱커 트랜스포, 뭔가 채취된 오일을 어떤 식으로 트랜스포할 거냐, 어떻게 좀 얼룩 사이드 바이 사이드, 텐더 쪽에 파이프라인, 이런 식으로 이 근처는 바이오 근처인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럼 이제 헐 구조물 이렇게 FM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다 합니다. 피로 주기라는 강도라는 그다음에 이제 무어링 뭔가 이제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고정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 뒷부분 요거 이제 무어링의 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트렌드 카치널 앵커, 다이내믹 포지션, 타워 무어링 시키는 방법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피치 운동, 요 운동, 뭐 이런 용어 좀 익숙하신가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거꾸로 가면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웨이트 레벨이라고 하는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좌우로 거꾸로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는 것도 있고. 크게 봐보면 이게 일종의 캔틸레버는 아니고 빈이겠지, 빈 구조물. 크게 봐보면. 그러니까 빈 구조물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들을 이렇게 디프레스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요운동, 피치, 좌우로 이렇게 하는 운동. 그림자 이걸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로테이션 운동. 이거 이제 노란색은 로테이션, 빨간색은 이쪽 부분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게 큰 구조물 이게 떴다고 이게 6개 축 3개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로테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운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무어링하는 부분입니다. 무어링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어떤 무어링 시스템을 쓸 거냐, 뭐 일반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스프레드 무어링 시스템은 뭐 데크 면적을 좀 일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인터넷 트레이드는 전체 홀 랭스의 한 25% 차지한다. 그런 얘기고, 익스터널 뭐 그래서 요건 특별히 이제 디퍼런시에이티드 컴플렉스 앵커링 시스템, 일종의 앵커링 시스템 중인데, 이것도 이제 스프레드 모어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온다면은 이 배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가능한 저항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어링을 털리 시스템을 적용해갖고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웨더 데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미니마이즈 에버먼트 바람이라든지 이런 파고라든지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더 베어링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털 타입들, 인터널 타입, 익스터널 타입, 이것도 털들 신경 쓰는 거가 되게 많습니다. 역시 이제 다른 이제 앵커를 쓸 때, 카티너리 앵커, 랭잉 워리 이런 그런 앵커를 쓸 텐데, 보시면은 이 위에 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에 보시죠. 우리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GPS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조종을 딱 조종시키는 그런. 근데 만약에 모르는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가지고 밑에 서브시 쪽에 일어나진다. 어떤 영향을 줄까요? 모르는 시스템이 뭔가 모르는 양이 꺼진다든지 배를 둥 떠간다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럼 해봤어요? 모르는 시스템이 뭐였나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해봤시는 게 해저에 깔려있는 파이프라인들 그게 일단 다 망가지겠지. 뭔가 한쪽으로 떠가버리죠. 해저에 설치된 여러 가지 이퀴먼트들도 뭔가 손상을 당할 거라고. 저기 이제 끝에 이제 되게 앵커 해가지고 다수로 딱 이렇게 묶고 있을 텐데, 끝에는. 그럼 다시 바닥에서 쫙 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어링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서로 모어링, 앵커 시스템이고, 이건 지난번에 설명한 거 된것 같은데, 탑사이드 관련된 여러 가지 하나의 오해 스키마틱 그림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리기 나오고 압축을 하고 이런 세퍼레이션 하고 그리고 이제 탑자에 들어간 그런 기능들 푸드 세퍼레이션, 컴프레이션, 트리트먼트, 이브레이티브, 파우더레이션 이런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퍼실리티 혹시 인너트 가스 아시 인너트 가스? 인너트 가스 저 인너트 가스가 의외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너트 가스 예를 들어가지고 초기 시운전을 할 때 초기 시운전하고 이제 배관도 놓고 이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에는 배관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분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뭐 잡가스들이 그런 걸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수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지수가 저게 굉장히 안정적인 저게 가스거든요. 쉽게 폭발하지도 않고 그리고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공기구리하면 지수가 없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막 불어가지고 축에 있는 잡가스를 다 제거해요. 진짜. 저런 걸 다른 지역에 다 나눠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축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스를 서서히 넣으면서 있는 놈을 이제 지수 농도를 서서히 줄이는 거지. 일정 시간 동안 다 흘려보내면은 우리가 원하는 가스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지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런 시스템들이 이제 시운전할 때 아니면 메인테너스 할 때
되게 많이 지금 익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를 쓸 때 뭔가 이제 측정하는 방식들. 이게 그거 같은데 닷을 내리는 장치. 여기 라이저. 인버트 시스템. 있는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선실, 어코모데이션. 그러니까 컨트롤룸하고 선실 쪽. 선실을 배 앞에 놓을 수도 있고, 배 뒤에 놓을 수도 있고. 이거 보시면, 이거는 배 앞에 놓는 거죠. 이건 뒷부분에. 주로 이제 선실을 어디다 위치할 거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이런 탁식가스. H2S, 배웠죠, 저거, 우리. 엑시가스 중에 하나.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이거 문제는 이게 이제 독성가스입니다. 저걸 처리하는데 일부 중에 가스가 릴리스된다는 그게 현실로 들어가면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뭐 불이 난다든지 할 때 그리고 헬리데 터널 로케이션 패시브 웨더링 이런 부분들이 요 선실의 위치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요즘에는 방거 눕는 거, 찌푸린 거 거기 있습니다. 방거 눕는 거는 해패다는 뜻이고 찌푸린 거는 안 좋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디자인 이슈들 뭐 스테인리스, 세이프티,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파이어 컴포트, 모션, 휴먼 팩터 디자인 이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웨이트 뭔가 이제 전체적인 그 타트에서 올라가는 것이 밸런스를 잡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은 웨이트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파워 제너레이션, 당연히 좀 소형 발전소 같은 경우 그게 약 25% 된답니다. 웨이트가 이게 이걸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컴프레서는 약 20%. 전체 웨이트. 세퍼레이션 20%. 워터 인젝션 10%. 하이드레이션 5%. 밸런스 20%. 근데 이거 보시면 토탈 드라이 웨이트는 요 이퀴먼트에 약 한 3배로 나간답니다. 이퀴먼트에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버롤 웨이트. 오버롤 웨이트는 드라이 웨이트 약 한 15%. 15%를 더한 이제 오버롤 웨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대충적인 이런 어플로메이트 데이터가 있으면은 토탈 웨이트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놈에 따라 이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학자의 뭐 대기 인터페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FS를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 xuất느냐 그런 걸 이제 플래그로 하는 플래그로 그 나라에 이제 국기를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해당되는 보험 적용을 받는 거죠. 사고 났을 때.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이 배를 이제 등록시키는 건데, 우리가 다음처럼 등록시키듯이, 저는 이제 각종 성급에 등록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관련 자료가 되게 많던데,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아까 굉장히 인프라를 같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FS를 이렇게 만들 거냐, 만들어서 우리가 소유할 거냐, 빌릴 거냐. 이렇게 리스도 많이 합니다, 리스도. 그 FS만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임대를 해주고, 대신 임대를 잘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 아파트 이렇게 임대를 갖고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예를 들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회피 방안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소유를 하려면 초기 자본 투자가 되게 많이 해야 되니까, 초기 자본 투자들이 어느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소유하는데 이걸 터키 타입으로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공중으로 줄 거냐, 여러 가지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탱커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냐, 컨버전 시킬 거냐, 아니면 기존의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가져다가 재배치 할 거냐, 이런 게 점점 저기 돌아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공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약한 110개 2011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걸프 오브 멕시코 110개 정도 문제에 들어갑니다. 가장 작은 오스트레일리아 137m, 가장 큰 거는 앙골라가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래서 2.2 밀리언인데, 가장 얕은 바다 나이지리아 10m, 가장 깊은 바다 브라질. 특히 이쪽에 나이지리아 쪽이 해상 주변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크게 풍랑도 별로 없고,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서쪽에 있죠. 그죠? 서쪽에. 서쪽 바다가 굉장히 조용한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깊이도 깊지 않으니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면서 요거 설명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가 더 설명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저기 제가 하이시스하고 메트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섞여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하이시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걸 코드를 읽고 있지만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메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이 이렇게 두고 가서 일일이 보려면, 근데 보기 많을 거야. 왜냐면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온도 오브젝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압력은 어떤 내용을, 그 이름을 알아야만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이시스 안에서. 하이시스 안에서 보거나, 아니면 엑셀에서 보거나. 엑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셀하고, 그러니까 엑셀이라든지 그 하이시스하고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COM,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이걸로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매트랩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하이시스의 각 컴포넌트들을 오브젝트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그 값도 부를 수가 있고, 그 값을 우리가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작을 해갖고 그런 걸 다시 하이시스로 보내가지고 하이시스를 런을 시켜갖고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시뮬레이션 쪽은 하이시스가 담당을 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은. 이쪽에 옵티마이저 모델은 매트랩에는 GA 서버에서 담당을 하고, 이 중간에 이제 뭔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COM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그것도 이제 MS에서 개발한 건데, 그 MS에서 개발한 COM 오브젝트 모델을 예를 쓴 거죠, 결국은. 그래서 COM 오브젝트 모델 이용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시스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을, 하이시스 안에 이걸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걸 했었는데, 총 모델 기억이 얼마 안 나네. 그 모델을 열면은 그 안에 그 라이브러리 구조가 잘 열립니다. 엑셀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 이름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놈들을 이쪽으로 부르는 거죠. 그 우에 준비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이시스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건 셋,
매트의 명령을 이렇게 주는 거죠. 하이시스라는 말을 주고 오브젝트를 구해라. 어디서 구하냐? 하이시스가 어떻게 됩니다. 오브젝트 베리어블을 뭐 이놈이 창조하겠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것도 하나 이제 그 오브젝트 네임인데 그 오브젝트 브라우저라는 걸 열면은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머티리얼 스트림에 있는 아이템 이거는 머티리얼 스트림 남바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머티리얼 스트림 네임을 이렇게 주잖아요. 네임. 그 네임에 있는 머티리얼 스트림을 참조를 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문제들이 제가 드린 매트의 코드 안에 여기에 컴포넌트를 바꿔주는 샘플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가 이 운동 조건을 읽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샘플 코드를 보시는 게 보셔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까 오브젝트 코드 이게 그 모델인데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케이스, 시뮬 시스템, 에너지 스트림, 머티리얼 스트림, 오퍼레이션, 플루이드 패키지, 플루 시스템, 이것도 이 매뉴얼에 커스터마이저 가이드라는 매뉴얼에 있는 매뉴얼에 조금 컴포트.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드린 메일로 드린 코드를 가지고 하나 샘플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비전 주로 한번 시범으로 이렇게 뭘 해가지고 매번 추출하는 일을 좀 해야 돼요. 저게 보니까 장면에 보이는 중에 버전에 따라서 틀려요. 저게 하이스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고 안에 뭐 많이 바뀐다고 약간씩 바뀐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일단 설명을 이걸로 끝냈고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있는 A조에? 바뀌어 있어. 그럼 이쪽가 이쪽에 앉으시고 이쪽에 앉으시고. 가만있어 봐. 제가 저기 이름하고 조금 매치가 들려서 그러는데 잠깐 김장영 씨, 김장영 씨라고 그러나? 김주원 씨, 예. 이정현 씨, 이재영 씨, 이재영 씨. 하나 모르는 부분은 중간에 질문을 해도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중요해요. 중간에 질문을 많이 하죠. 그래야지.
물어보는 저기. 간단한 1조 1 플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과 프로세스 모델링과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연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께서 하라고 주문하셨던 것들인데,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게 필드 도큐멘테이션의 단계들인데, 저희는 탑사이드 그 프로세스 세 가지 중에서 이 필드 가스 트리트먼트의 그 디하이드레이션 부분과 NGL 추출해서 디메타나이저, 디에타나이저, 디포타나이저 이 부분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인데, 문헌조사를 통해서 웰필드 게스트의 성분의 조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이시스나 이카러스를 이용해서 최적화나 공정 모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크게 세 가지를 보면은 프로세스 모델링과 경제성 평가와 플랜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있는데, 모델링 부분은 임자 경영이 하고, 경제성 평가는 제 김종 제가 하고, 그리고 최적화 부분은 이제 이정현 군이 하도록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에 대한 공정인데, 왜 릴렛 가스의 그 프로퍼티를 안다고 가정하고 문헌조사를 통해서 가정하고, 이 글리콜의 종류인 에탄올, MHT, TRG 등의 이 글리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글리콜인지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리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는지, 온도, 압력, 코스트, 플로 레이트를 검수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NGL 익스트랙션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 개의 콜럼을 통해서 에탄과 프로판, 부탄이 이제 추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한 스케매틱인데, 리보일러, 콘덴서 이런 것들의 이제 플로 레이트와 온도, 마찬가지로 압력, 이 트레이닝 개수, 이걸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모델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최적화에 대해서는 이정현 군이 최고 부분에 대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성 최적화는 제가 다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선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하는 것은 수업적으로는 이제 제약적으로 이끌었던 이제 목적 함수의 그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프랙티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제약 조건과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공식으로 반영하는 것을 최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설계 변수와 이 설계 변수 공간인 디자인 스페이스, 그리고 그 목적 함수, 제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목적 함수의 베리어블들은 디자인 베리어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의 간단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쉽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구조 최적화를 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힘이 F1, F2가 그 가해진다고 했을 때 허용 응령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볼륨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형식으로 최적화를 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화학 공정에서의 최적화는 크게 두 가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리고 공정 배치를 최적화하는 거.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해당 공정의 프로덕트 프라이스에서 이제 생산에 소요된 코스트를 빼서 이것을 목적 함수로 삼아서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을 들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쉽게 리니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공정 배치에 대한 최적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 배치를 어떻게 최대화함으로써 이제 사용되는 파이프 개수 등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것 등을 줄 수 있을 테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유전 알고리즘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 방법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대입해서 풀 수 있으면은 굳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테고, 이게 안 되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방법을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스토캐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과 LPG 등을 추출하는 공정 등이 있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효율을 늘리면, 그러니까 이거 X축이 해당 공정의 퓨리티인데, 퓨리티를 증가시킬수록 코스트는 증가하고, 그거에 반해서 해당 공정에서의 프로핏은 이러한 형태로, 그러니까 루트 함수 형태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이익인 이 프로핏 마이너스 코스트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옵티멈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준학 학생이 말한 것처럼 플로레이트, 온도, 압력 등을 최대화하는 것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공식화하기 어려운 목적 함수일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알고리즘과 같은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 주신 코드 추가로 공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네, 지금부터 작년에 했던 FPS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진행할 프로젝트의 개요가 우선적으로 지난해에 했던 LNG FPS 모델을 바탕으로 그 전단에 그다음 가스 프리트리트먼트랑 그다음에 NJ 익스트랙션을 수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을 모사하기 이전에 했던 LNG FPS 도큐멘테이션을 리뷰하고, 그다음 이 도큐멘테이션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보고서를 리뷰해본 결과, 이 보고서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부분은 다음과 같이 4가지입니다. 먼저 액화 사이클에서 이용한 피지컬스 프로퍼티와 그다음에 FPS가 설치된 인바이러먼트 컨디션, 그다음에 FPS의 저널 서비스 컨디션과 그다음 이 보고서에서 선택한 리퀴팩션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수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리퀴팩션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단, 그러니까 가스 프리트리트먼트 과정을 거치고
마치고 NGL 익스트랙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스 조건을 현재 보고서에서 60바에 15도씨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수행한 LNG FPS의 총 용량은 2밀리언 톤/애넘 에너지로 저희 역시 프리트리트먼트와 NG 익스트랙션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용량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에파 사이클에 들어가는 LNG 피드가스의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탄이 90%, 그 다음에 소량의 에탄과 프로판 그리고 질소가 들어가 있으면 부탄이 없는 경우에 피드가스를 정했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피드가스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NGL 익스트랙션의 아웃풋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만족해야 된다고 저희가 리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LNG FPS가 설치된 인바이러멘탈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수심은 250에서 300m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는 10도씨에서 15도씨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주기로 한 최대 파도의 높이는 22m이고, 전체적인 커런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제너럴 서비스 컨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LNG FPS의 총 수명은 대략 20년 정도이며 LNG 프로덕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당 2밀리언 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서비스 컨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리퀴팩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지난 보고서의 주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리퀴팩션 사이클 중 이제 어떤 것이 최적화된 사이클인지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 5개의 리퀴팩션 사이클을 고려했습니다. GMR, SMR, C3MR, 듀얼 엔드 익스펜션, 그 다음 C1N2 총 5개의 리퀴팩션 사이클을 고려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총 4가지 인자를 고려해서 이 5개 중 최적의 사이클을 찾아냈습니다. 먼저 세이프티, 그 다음 이코노믹 피지빌리티, 그 다음 사이즈, 다음에 다음과 같은 용량을 처리하기에 적절한지를 파악했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주로 고려한 인자는 세이프티와 이코노믹 피지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자들의 웨이트 팩터를 매겨서 디시전 메이킹 매트릭스를 통해서 듀얼 엔티 익스펜션 시스템이 2밀리언 톤/애넘 FPS의 제일 적절한 리퀴팩션 사이클이라는 것을 보고서에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보고서를 리뷰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여서 다음과 같은 스케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헌 분석과 추가적인 리퀴팩션 사이클 스터디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전단에 설치할 디하이드레이션과 NGL 익스트랙션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프로세스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와 경계성 평가를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PFD가 결정되면 결정된 PFD를 바탕으로 PNID와 3D 모델링을 수행하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피드 도큐멘테이션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발표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서 디하이드레이션과 NGL 익스트랙션, 리퀴팩션 사이클에 대한 공정 모사를 알아보고 이런 공정을 최적화했을 때에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어떠한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넷가스 프로퍼티가 되겠는데 작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LNG 에파 사이클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그 인넷가스 프로퍼티 자체를 LNG로 해놔서 웰에 대한 전체적인 가스 프로퍼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사자료의 이제 프로퍼티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제 전체적인 프로퍼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H2O, M2, CO2 이제 메탄이 함유되어 있는 가스 프로퍼티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받았을 때는 앞서서 이제 엑시드 가스 리무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뒤에 디하이드레이션과 NGL 익스트랙션을 수행하기로 하였었는데 이제 본 피드 가스 같은 경우에는 CO2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엑시드 가스를 수행하기 전에 가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가스를 이제 엑시드 가스 리무버를 수행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CO2가 없는 상태의 가스를 새로 찾을 것인지를 이제 앞으로 조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경제성, 제가 최적화. 최적화. 우리 거꾸로 2조에서 질문. 저는 질문은 아니고 네. 그 파트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으면은 네. 사실 모델링이 어느 정도 돼야지 최적화하고 경제성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혼자서 모델링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로드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저희도 근데 이게 지금 계획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공정모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틀은 이제 제가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구체적인 거나 이제 자세한 부분은 조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그 액화 부분하고 이쪽에 전체 부분하고 통합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 의미가 보고서. 있잖아요. 네. 통합 모델의 경제성 평가, 통합 모델에 대한 최적화. 전체에 대한 최적화는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아, 저는 전체에 대한 최적화는 별로,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프렌즈에 대한 최적화가 의미가 있지.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매했던 게그 제안서 부분에는 네. 그 부분 따라 이렇게 푸시돼가지고 아. 수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수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은 필드 다큐멘트라는 거 아니에요? 필드 다큐멘트. 전체에 대한 필드 다큐멘트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프렌즈에 대한 필드 다큐멘트니까 그 컨셉이 맞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나온 것 중에 질문 없으세요? 용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나는 용량을. 왜냐면, 네. 용량을 키워야지 여러 가지 그 뒷부분에 리키팩션 부분에 성계변수가 많이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용량이 뭐좀 새로운 기분이 나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옛날 데이터 부드러워하다고 별로 하는 게 없잖아. 리키팩션 부분에. 용량을 EMTPA가 아니라 요새는 뭐 한 3MTPA, 4MTP만 하거든요. 3MTP 때 그거 올리면 어때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사이클을 선정 아직 안 한 거네. 그지? 네. 사람들이 통해갖고 해야 되는 거네. 사이클을 뭐 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쪽에 전처리를 그럼 뭐 아까 그 엑시드 가스 리무벌 하고 디하이드레이션 하고 프로틴하고 세 개를 하시는 건가? 아직 결정된 건 근데 요즘 프로젝트 스콥에서 사실 엑시드 가스 리무벌은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네, 또 한번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 뭐. 근데 거기 열심히 했다.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지 뭐. 지금 혹시 그 작년에 했던 거 한시스 파일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음, 작년에 만든 모델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선정을 하면은 그 사이클에 대한 할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좋아하고 있지. 그 작년에 들었던 학생 작년에 조교 작년에 조교 뭐지? 안 준 거. 안 죽어진 거. 뭐 모델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모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페 프로덕션 레이팅이 다 바뀌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그 뭐야 그 프로포지션, 컴포지션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 모델을 그냥 통합문 모드판을 해야 되겠지. 아마도. 더구나 그 앞에 전체를 붙으면은 모드판이 더 많이 될 것 같고. 아마 그 모델을 거의 100%는 거의 그 모델이 한 30%나 이용할까? 이거 많이 못할 것 같아, 특히는.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또 뭐 발표하잖아요. 그때는 경제성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얘기도 하나요? 어떤 식으로 모델이 2주 후에 분명히 나오지 않을 텐데, 그지? 네. 그러면 2주 동안 이 두 분은 기본적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좀複雑네. 이거 패러라이 진행했을 거냐, 아니면 시퀀사를 진행했을 거냐. 시퀀사를 진행했으라고 부자리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2조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희 2조 컴 프로젝트 계획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뭐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멤버들은 먼저 이재영 군이 팀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수연 양과 제가 팀원으로 해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이번 텀 프로젝트의 목적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주어진 웰 피드가스 컨디션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공정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피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서 이 과정 중에서는 문헌 분석이나 설계 조건을 검토하고, 그리고 공정을 설계하고 공정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경제성 분석, 최적화까지 거쳐서 결과를 얻어낸 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피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정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LNG 공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웰 피드가스의 조성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컴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웰에서 나오는 가스든 오일이든 상태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어떤 컴포지션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가스 컨덴세이트나 드라이 가스로 결정을 해서 그 중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 컴포지션이 결정이 된 이후에는 이 페이지 비헤이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웰에서 안에 있을 때의 상태와 웰에서 빠져나갔을 때의 상을 살펴봐야 되고, 그때는 다음과 같은 EOS를 사용해가지고 PVT 테스팅을 통해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세히는 보이지 않겠지만 EOS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퍼티가 약간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EOS를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이시스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웰 피드에서의 그 피지컬 프로퍼티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엑시드 그 앞에 웰 피드가스가 조선 그 분석이 완료가 된 다음에는 파이프라인 내부를 부식시키는 H2S나 CO2를 제거하는 엑시드가스 트레이팅 리무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우리 텀 프로젝트의 스콥에서는 벗어나는데 그 전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민 스크러빙입니다. 그래서 아민을 에이전트로 사용해서 케미컬 리액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H2S나 CO2를 제거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민과 이 몰레큘러 시브 같은 것을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무슨 물을 사용해서 CO2나 H2S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흡수율이 다른 것을 흡착률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뭐 CO2나 휴미디티가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물로 하는 경우는 이 물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야 돼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PSA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속적인 공정이 아니고 디스컨티뉴어스한 공정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라인과 장비를 부식시키는 수은을 제거하기 위한 머큐리 리무벌인데 머큐리 리무벌 같은 경우에도 그 액티베이티드 카본이나 메탈을 사용해서 이런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HG를 S와 결합시키는 이러한 형태로 제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디하이드레이션인데 디하이드레이션 공정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몰레큘러 시브를 사용해서 흡착 타워를 사용해서 이렇게 수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TG 디하이드레이션 공정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NGL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주된 성분인 메탄에서 C3나 C4 성분들을 분별 증류해서 따로 저장하는 이러한 공정이 되겠는데 이러한 공정을 위해서는 줄 톰슨 익스펜전에서 온도를 갑자기 낮춰서 조금 더 라이트한 컴포넌트들을 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냉각시키는 공정, 그리고 터보 익스펜더를 사용해서 줄 톰슨 익스펜전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공정이 있고,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디스틸레이션 컬럼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C3, C4, C5 이상들의 이런 컴포넌트들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틸레이션 컬럼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분리하고자 하는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디스틸레이션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약간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최종적으로 LNG 리퀴팩션, LNG 재액화 장치입니다. 네, LNG 재액화 장치는 우리가 되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들었었는데 분류로 굳이 나누자면 다음과 같은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사실 어떤 사이클을 하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장치들이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자 할 때 쿨링 시스템, 히팅 시스템, 이너트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나이트로젠 가스 서플라이 시스템, HPU 같은 이런 것들을 약간씩 고려하면서 이렇게 공정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정들 가운데 우리 프로젝트 스코프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전체 공정 가운데서 엑시드 가스나 머큐리 리무벌 부분은 일단 제외해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넣든지 말든지 결정을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과제를 진행해 나갈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먼저 살펴보면은 웰피드 가스 분석 같은 경우는 컴포지션이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페이지 비해가 PBT 테스팅, 피지컬 프로퍼티 같은 경우를 하이시스나 웹블로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 공정 같은 경우는 설계 조건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그 수치를 명확히 한 후에 공정을 설계하고 하이시스 모델링하고, NGL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재액화 장치의 경우는 굉장히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문헌 조사를 통해서 기존 시스템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을 사용할지 정한 후에 마찬가지로 설계 조건과 공정 설계의 시뮬레이션들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정 이후, 설계 이후에 코스트 아날리시스하고 그런 공정 배치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을 생각인데, 물론 요거 공정 설계가 모두 마친 후에 이게 수행이 되는 앞부분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정 설계가 이루어진 중간 정도부터는
네,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스콥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비워놓은 상태고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놓기는 했는데 여기 색깔 표시되는 사람이 그냥 특별히 이렇게 혼자 담당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책임을 맡겠다는 거고 내 모든 공정을 수행하면서 그냥 서로 피드백 가져가면서 함께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카루스를 통한 코스트 에스티메이션이나 네, 이런 그림 그리는 거 관련된 거는 네, 다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스케줄을 살펴보면은 네, 제일 처음에 여기 2번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네, 여기 디하이드레이션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일주일에 됐으면 무슨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요? 어쨌든 이쪽도 어쨌든 통합 모델을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결정하고 이쪽에서 심어서 2주 자체에서 벌써 추가로 토요일 하셨나? 결국 이제 저렇게 되면 생산성이 결정이 되는데 생산성이 결정이 되면 밑에 헐 부분도 몇 가지 언급을 좀 할 수가 있겠네. 그 정도 사이즈에 맞는 헐은 얼마 정도 된다. 그런가? 아니면 해역이 결정되면 거꾸로 해역에 따라서 해역이 예를 들어 풍랑가 되게 심한 지역이다. 지금 그 캐리어가 몇 번씩 올 거다. 내려간다는 그 밑에 있는 헐 사이즈 대충 어느 정도 그 풍기가 미끄러져 있는 건데. 그 위에 이제 아까 이 사이언틱 그런 건지 사이언틱이라고 건지 그걸 고르려면 꼭 뒷부분이 개성이 않겠네요. 아이고. 사이클 선택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이클 선택 부분이 그 부분이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사이클 선택. 작년에 했던 친구들 거 거기서 좋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되게 비교를 해서 일주일 뒤에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뒤에만 일주일. 저건 두 개 주고 다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이클을 어떤 사이클을 선택하냐는 포인트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사이클에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거는 여러 사이클 중에서 어느 게 이제 내가 기준 맞춰서 어느 사이클을 접하냐. 그게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물론 그걸 정확히 다 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사이클 내에서의 최적화 이거밖에 얘기가 안 되겠지. 사이클 미리 정해놓고 사이클 내에서의 공동 조건에 대한 최적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질문 없으시죠? 서로? 그것 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이 어느 정도 좀 대충 어디 생각은 그 모델링 부분을 하이시스 자체에서 있을 것 같은가 아니면 막 한참 뭐 해야 되나 생각이 그냥 제가 세 명 중에서 그냥 저번에 석사 수업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좀 차이가 있어서 하셨구나 보네. 어쨌든 사이클 정해지고 그거다 뒷부분 맥매가 정해지겠네. 맥매 컴퓨터시 어떻게 하겠구나. 나중에 저기서 나온 것처럼 저기 뭐 프리미너리 어레인지먼트 PNID, PFD까지 지금 최근 바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하면서 좀 더 풀어가면 되겠지만.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 뭐 시간을 이걸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거죠.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오늘 수업 한 거라도 아니 우리 시험 본 거. 시험 본 거 두 번째 문제 다 풀렸어?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서.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서.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가?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서가? 그건 어떻게 풀렸나? 그거 일단 그 3스테이지가 2스테이지가 있으면 그 중간 압력 구하는 거예요. 중간 압력 어떻게 구할 거야? 말 못하셨나? 지난번에 답을 하나 줬잖아. 중간에 스페이드 로스가 없을 때는 루트 P하고 거의 P2가 될 거다. 답은. 그래서 중간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그래프 그리는 거. 핀치 어널리시스. 내가 숙제를 한 번도 안 내가지고 조금 시간 좀 걸렸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책에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배워보시는데. 그러면, 거꾸로 자, 마음이 이번 숙제 참, 우리. 네. 이번에 칼라는 비자는 숙제. 네. 뭐 질문이 좀. 그럼 수출해보셨나? 클라스에? 클라.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아직 정확히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그 각각의 성분별로 그 휘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주어진 시계에 집어넣으면은 뭐 최소한은 단의 개수가 나오고 그것을 일단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탕하고 바텀하고 탑 쪽에 조건을 주어졌잖아요. 98 그 사이인가? 뭐, 그 사이인가? 그리고 인내 컨디션 주어졌고. 예, 인내 컨디션 주어졌고 바텀하고 탑 그러면은 조건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뭔가 중간에 이제 트레이를 하나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지? 바텀하고 탑 조건이 주어졌고 나와 있습니다. 라이트 기억 정도. 뭐 라이트 그것도 있고 뭐 헤비 키워도 있고 뭐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 라이트키라는 게 뭐 그 알파. 그러니까 피해 성분 중에서 가장 휘발도가 높은 게 제일 낮은 게 그럼 그 휘발도 가지고 그 단어 개수가 정해진다는 게 이게 그런 휘발도가 나오기 위한 온도 압력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온도 조건에 그 맞는